젠지 콘텐츠 이용 트렌드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인애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그룹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협업으로 공동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랑 중앙그룹에서 진행했던 인스타 이벤트 한번 참가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다음 중 젠지 트렌드가 아닌 것은 1번 추구미, 2번 OTL, 3번 갓생, 4번 오히려 좋아인데요. 어떤 게 오답일까요? 2번. 네, 맞습니다. 2번 OTL. 요거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이고 좌절하는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추구미, 갓생, 오히려 좋아 이런 말들은 지금 젠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또 젠지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을 조금 더 이끌어 나가려면 젠지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젠지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5가지 키워드를 뽑았어요. 노맥락, 현실 판타지, 감정 검색, 초능력 소비, AI 크리틱인데요. 사실 한국말로만 봐서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의미를 맞춰서 영어로 풀어서 써보았을 때 조금 놀랍게도 그 영어의 앞글자만 따면 PRISM이 돼서 프리즘이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리즘은 다채로운 빛을 분산하고 또 반사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젠지의 이용 행태와 프리즘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리즘의 P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고요. Paradox of Context, 노맥락입니다. 여러분 앞에 노자를 붙이면은 약간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젠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재미가 없으면 노잼, 어이가 없으면 노어이, 근본이 없으면 노근본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맥락 콘텐츠에서도 맥락이 없는데 재밌으면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해 보았고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마라탕후루 챌린지는 워낙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꽁냥이 챌린지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뉴스 보도였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유튜브 밈으로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연예인이나 아이돌들도 꽁냥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보도하는 모습이 아닌 재미있게 승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에서 이런 어이없거나 생뚱맞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 세대 중에서 젠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장 스토리, 그리고 엉뚱한 게임 세계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막장 전개도 재미있게 본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한 세계관이라도 즐겨서 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젠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또 밀레니얼도 그 다음을 이어서 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예능, 영화도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드라마나 예능, 영화를 볼 때 스토리의 논리나 타당성보다는 재미와 흥미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능이나 웹툰에서 웃기는 장면이 있으면 개연성이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젠지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시 그림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닭강정은 원래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아시다시피 기계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닭강정으로 변한 그런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좀 흥행을 했던 영화인 핸섬 가이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합이 되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혹자는 이런 것들을 B급 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젠지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전개도 재미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맥락이라는 트렌드는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좀 일상 곳곳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콘서트나 미술을 감상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죠. 마침 오늘 임영웅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사전 예매를 벌써 12만 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잠수교에서 런웨이를 한다든지 목욕탕을 개조해서 쇼핑센터를 만드는 약간은 맥락을 벗어나 보이는 노맥락의 공간 활용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것이 현실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즘의 R을 담당하고 있고요. Reality Fantasy Fusion, 현실 판타지입니다. 먼저 최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선제업고 티어는 학원물 기반이지만 타임슬립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이죠. 그리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 드라마는 일상 속에 초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도 있는데요. 갑자기 30년 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주인공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젠지는 예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소대잖아요. 그래서 젠지에게 지금 소구하고 있는 예능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추리 장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리 예능은 내가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좀 몰입감을 제공하는 장치들을 곳곳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애 예능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연애 예능도 비록 내 연애는 아니고 남의 연애지만 재미있게 뭔가 몰입할 수 있도록 짜릿한 장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좀 신기한 거는 젠지들이 20년 전의 콘텐츠, 이른바 Y2K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Y2K를 보면서 좀 신선함을 느끼고 밈을 재생산해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젠지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콘텐츠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인물과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판타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워드 이름이 현실 판타지이기도 한데요. 먼저 소재입니다. 현실 소재, 그리고 현실에 있을 법한 가상의 소재, 그리고 비현실 소재, 이렇게 세 가지를 대상으로 저희는 밸런스 게임처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현실과 비현실 소재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젠지에서 확실히 비현실 소재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현실에 있을 법한 가상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젠지에서 현실에 있을 법한 가상 소재를 선호한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비현실에서 젠지가 다른 세대보다 비현실을 좀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순위를 매겨보자면 첫 번째는 현실에 있을 법한 가상, 두 번째는 비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이런 순서로 소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물 소재를 보시겠습니다. 인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건 현실이고요. 어딘가에 있을 법하지만 내 주위에는 없는 사람, 이거는 현실 판타지이고요. 또 현실에는 없는 비현실적인 사람, 완전한 비현실, 이렇게 나누어서 밸런스 게임을 실시해 봤는데요. 네, 또 이것도 젠지만 따로 놓고 살펴본다면 1순위가 어디에가 있을 법하지만 내 주위에는 없는 사람, 2순위가 비현실적인 사람, 3순위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개인데요. 젠지가 완전한 판타지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전개를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선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젠지만 따로 살펴보면 판타지 요소를 가미한 전개가 1순위, 완전한 판타지 전개가 2순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전개가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프리즘의 I이고요. Interactive Emotional Exploration입니다. 젠지는 콘텐츠 시청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감정 검색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에는 타인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진입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경향을 젠지에서 가장 크게 보였고요. 또 콘텐츠 시청의 중간중간마다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시청을 다 한 다음에도 타인의 반응을 검색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나의 감상과 타인의 감상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검색하면서 같은 반응을 확인했을 때에는 만족감과 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반응을 확인을 했다면 의구심과 또 흥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른 리뷰나 반응을 더 찾아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예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올해 좀 흥행했던 드라마와 영화로 예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웰컴 투 삼달리의 경우에는 1회차에는 반응이 그냥 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좀 입소문을 타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JTBC 놀아주는 여자는 시청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화제성이 좀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태구 배우는 5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히트했던 작품들 중에서 서울의 봄과 파묘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심박수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나의 심박수가 올라가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공감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재관람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파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밈을 형성해내면서 사람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더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젠지는 좋아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또 함께 즐기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강한 욕구가 단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덕질인데요. 덕질 경험이 젠지에 무려 80% 가까이가 있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로 젠지에게 덕질은 그냥 문화인 것 같고요. 어떤 덕질을 해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굿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또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프리즘의 S이고요. 스피디 컨섬션, 초능력 소비입니다. 사실 젠지가 배속 시청이라든지 스킵 시청을 타 세대보다 많이 한다. 이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젠지는 배속이나 스킵을 시청하는 이유가 지루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시청 배속은 다른 세대보다는 2배속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젠지의 초능력 소비가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뉴스인 것 같은데요. 뉴스도 유튜브로 많이 시청을 하는 젠지이고 쇼츠로 간편하게 뉴스를 파악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리고 쇼츠 뉴스를 시청하는 이유는 짧아도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신기한 결과도 얻었는데요. 젠지는 당연히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다라는 사실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보다는 언론사 유튜브 뉴스를 선호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세대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젠지는 핵심만 간단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뉴스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뉴스를 소비할 때 현재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를 알고 싶어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맨 왼쪽 사진은 JTBC의 소셜픽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초능력 소비, 뉴스 소비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핵심만 설명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뉴스인데요. 이거를 쪼개기 콘텐츠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전체의 88%가 쪼개기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쪼개기 콘텐츠는 좀 대세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 정보만 빠르게 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런 쪼개기 콘텐츠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프리즘의 M을 담당하고 있고요. AI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젠지도 AI 콘텐츠를 친숙하게 여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었고요. 또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준다라고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런 신뢰의 연장선 상에서 알고리즘을 세탁해서 더 좋은 추천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더 나의 취향에 맞게 정돈해서 좋은 추천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알고리즘의 세탁을 경험을 해봤다라는 젠지가 다른 세대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의외의 결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AI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전 세대 대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또 AI 활용화에 대한 기대도 좀 낮은 수준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AI 활용을 통해서 콘텐츠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는 아주 낮은 그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그룹의 대학생 서포터즈인 앙중크루에게 인터뷰를 실시해서 젠지로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부터 먼저 보시면요. 챗 GPT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색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작사 작곡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심지어 찬양까지 한다라는 말들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코멘트가 더 많았습니다. AI는 깊이가 없다, 세밀하지 못하다, 복제품 같다, 새맛이 난다는 표현도 해주셨고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젠지는 AI 콘텐츠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비평할 줄 아는 젠지는 결과물의 퀄리티와 또 자연스러움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I를 보는 눈을 가진 젠지를 타겟팅하려면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의 키워드를 알려드렸고요. 노맥락, 현실 판타지, 감정 검색, 초능력 소비, AI 크리틱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